안녕하십니까. 다음 주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판결들이 쏟아집니다. 뭐 한덕수 총리는 이제 그 월요일날 24일날 그 아주 우리법 문영배 팀은 끝까지 그 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영도 재판관이 전략적으로 잘 이게 이끌어내서 재판 선고기일이 24일날 이것도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기각이랑 각하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6일날 이재명 선거법 선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빠르면 대통령 재판은 금요일, 늦으면 이게 4월 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다음 주간 이제 이거 이재명 재판만 보더라도 상당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한 주다. 그러면 이제 이거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 과연 이게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떤 형이 예상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좌파들이 그 무죄를 주장하면서 들고 노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막아내야 돼요. 지금 좌파 이재명 측이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가장 들고 노는 게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 이거는 뭐 1심에도 무죄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주장하면 될 거고, 문제는 이제 그 백현동 부분인데, 이 백현동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4단계 밖에,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김인섭 씨가 한 77억 로비로 4단계에 올랐거든요. 국토부에서 이제 그 4단계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전혀 협박한 적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4단계라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냥 알아서 적의 판단해라, 알아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데 공문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백현동이 상당히 이재명도 이제 아킬레스인데, 근데 갑자기요, 재판이 막판에 지금 계속 서면 공방하고 법정에 논란이 되는 게요, 이재명이 이제 들고 놓은 게, 요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가 들고 놓은 게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 구조입니다. 이걸 이게 1심부터 주장했다가 갑자기 이제 안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걸 가지고 무죄를 계속 주장하면서 법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좀 심각한 우려와 이상 기류가 있다, 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재판부가 판사 리스크가 심각하다, 제가 몇 번 경고했죠. 왜 그러냐면 정재호 제일 고참 판사인데, 25기 제일 고참 판사가 이제 광주에 살레시오, 광주에 노는데 옛날에 동성 결혼 허용해야 된다, 혼인신고, 이런 데 가장 좌파 중에 좌파 판사다. 그리고 대법관을 지금 한번 물묻는데 대법관을 노린다. 이재명이 살려주고 대법관을 노린다. 옛날에 권순일이가 이재명 살려주고 대법원장을 노렸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게 의혹이 막 법조계에 지금 만연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체불명의 사석에서 정재호 부장이 했다는, 이거는 정체불명이지만 근거 없이 소문은 잘 안 나죠. 뭐냐면 이재명이 이게 뭐 유죄가 놀만하냐, 이거 당연히 무죄 아니냐, 말도 안 된다 1심 판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믿을 만한 게 출처입니다. 단정은 안 하지만 이런 게 소문이 법조계에 파다합니다. 정재호 부장. 그리고 이제 이예슬 주심, 이예슬, 이분도 광주 전라도 순천인데 개딸 판사라는 게 소문도 파다합니다. 개딸 판사 아니냐. 가장 좌파 판사와 개딸 판사가 나오면 또 김동연 판사가 말도 안 되게 위정교사를 무죄 준 것처럼, 또는 유창호이가 영장을 기각한 것처럼, 이런 게 어이없는 완전히 뭐 황당무계한, 법치에 안 맞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법조계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상기류 경고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측에서 들고 놓은 게 뭐냐, 백현동은 이제 거짓말한 거는 분명하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게 위정이 맞거든요. 그래서 들고 놓은 게 바로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 구조, 이걸 중점적으로 마지막에 계속 이걸 강조하고, 심지어 부장 정재호 부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반응이 있었다. 취재한 기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뭐냐? 이런 거예요. 국회에서 정언 감정을 하면요. 당연히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서 위정으로 처벌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조 3항에 보면 이 법에 의한 위정 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한 처분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이재명이가 그 경기도 국정감사할 때 경기도의 도지사 국정감사할 때 그 거짓말한 거잖아요. 백현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의 주장은 그래, 내가 거짓말했다. 근데 국회에서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게 불이익한 처분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불이익한 처분 속에 왜 다른 법으로 이게 처벌하느냐? 공직선거법으로 왜 형사처벌하느냐?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로만 내를 처벌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에는 고발이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고발 안 하니까 따라서 이게 국회 정언 감정법은 기소가 안 됐잖아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로 기소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장은 야,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나 그것만 내 처벌해라. 왜 다른 불이익한 처분 안 받는데 왜 공직선거법으로 내를 또 처벌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거기에 정재호 판사가 거기에 끄떡끄떡 뭐 일리 있는 것처럼 이게 했다. 이런 이게 그 또 보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1심에 한성진 부장이나 그 전에 그 강규태였나? 1심에 시간막건 이때도 그 이재명이 주장했는데요. 요거 명백하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겁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마 이 검찰도 이창수 팀이 그 공소유지하니까 잘 내놨을 거야. 옛날 이런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정언하다가 말도 안 되게 제3의 인물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거야. 국회에서 정언하는데 제3자한테 명예훼손할 수 있잖아. 허위사실로. 그러면 그때 명예훼손으로 또 처벌된 거예요. 국회에서 위정으로 처벌되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또 처벌된 거예요. 이게 명백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국회에서 정언 감정에 관한 법의 구조 3항에 다른 불이익한 처분 안 받는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뭐 기업체에서 직원이 양심선회가 국회 와가지고 정언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국회에서 정언을 자유롭게 하려면 혹시 기업에서 오는 회장이 왜 우리한테 회사 불리한 거 정언해서 징계를 해? 이런 경우에 징계하면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인들이 마음 놓고 국회 와서 떠들도록 국회 외에서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복 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따라서 이 법을 판례도 있단 말이야. 판례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재명이가 뭐 국회 정언감정법을 들고 가지고 1심에 주장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 이 법 외에 다른 불이익한 처분 속에 형사처벌도 포함되니까 선거법으로 공직선거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 주장을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가. 근데 이거는 판례에 확실히 반한다. 그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거는 징계나 이런 걸 말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국회에서 위정하면 위정도 처벌되고 선거법에 선거법도 처벌되고 명예훼손하면 명예훼손도 처벌되는 게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예요. 따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절대 무죄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2명의 좌파 판사들이 무죄를 줄라 해도 법리가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잘하면 이재명한테 형을 좀 깎아줄 수는 있겠다. 왜? 워낙에 좌파 판사들이 석진이 깎아준다. 그러더라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만 원 밑으로 8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일 날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우리 판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좌파 판사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고 우리 최한정 부장이 근데 판결 초안 쓴다. 이건 부장이 초안 쓴데 주심 쓰는 게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1대1이라고 저는 보는데 1대1하고 지금 마지막에 가장
좌파 이재명이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백현동을 무죄를 받으려면 국회 정원의 감정에 관한 법률 구조 사망에 요걸 가지고 요 법만 처벌해야지 다른 법 처벌 안 된다. 요걸 아마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하되 이 판사 2명이 상당히 이재명 쪽에 우호적인 그런 맞다.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감시는 해야 되고요. 이창수 검사장 그 팀이 공소유지하고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영구 매장하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434억을 토해내는 이런 데 결정이 너무 돼요. 이게 최종심입니다. 이재명 재판은 대법원은 의미가 없어요. 형량을 안 정하기 때문에 법률심. 이게 놓으면요. 이재명이가 이제 대법원에 끌 수 있는 최장기한은 27일, 상고기한 7일, 그 다음에 상고유수 20일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은 거의 끝난다. 왜? 윤 대통령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에게 바로 끝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가장 운명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의 쟁점과 그 다음에 예상 형량, 그 이후에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시간 끌기는 어렵고 법률심이니까 27일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